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두희입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최대 입시의 걸림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당국이 전형 종류나 명칭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려 8천여 개에 이른다고 해요. 이 많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수능이 1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 합격을 좌우할 수능 최저 등급 대학별로 다를 텐데 잘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수능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 특성화고 예체능계 진로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14 합격의 길 특성화고 상담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하나고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고의 진학 전문가 두 분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계신 서홍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 교사 서홍석입니다. 네, 오늘도 진지한 상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광여자 메디테코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이십니다. 이원국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여자 메디테코고등학교 이원복입니다. 네, 이렇게 든든하게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그 진학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매일 1대1로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무료 입시 설명회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번 입시 설명회는 나에게 맞는 수시 지원 전략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류 준비 방법까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저희가 진로 상담을 위해서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이 사항을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해주시고요. 오늘 그 생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방송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은 사전에 철저히 저희가 함께 논의한 사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 첫 번째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업군인이 꿈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직업군인이 꿈인 고3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업군인, 참 여학생으로서는 좀 평범하지 않은 직업이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직업군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꿈을 가지게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우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우선 일단 직업군이니까 먼저 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내신하고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직업군인이 꾸인 만큼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꼼꼼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 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67등급, 전문교과는 3.85등급이고 전교과 3.61등급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치렀던 모의수능 가채점을 해보면 국어 A 4등급, 수학 B 3등급, 영어 B 4등급, 그리고 사회탐구를 응시했는데요. 한국지리 5등급, 경제 5등급으로 평균 4등급 정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예, 1, 2학년 때 고입 홍보대사를 했고요. 2학년 창업동아리 활동을 했고 서울 영상 엘리트 해외봉사연수에 참석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독거 어르신과 함께 송편빚기, 또 굿네이버스 지구촌 희망편지 쓰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 2011년 교내 영어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땄고 수상했고 교내 창업계 사업계획서 작성 경진대회에서 금상, 교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육군사관학교, 2지망 상명대학교, 3지망은 세종대학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이 꾸닌 고3 여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좀 확인해 봤는데요. 서홍석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좀 다양한 것 같아서 제가 분석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을 내신과 비교과 모의 수능으로 나눠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을 분석해보면 전교과 평균 3.61 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중위권인 학생입니다. 보통 교과 성적과 전문 교과 성적을 비교해보면 특별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학기 동안 내신 성적을 보면요. 1학년 1학기는 3.37 등급이었는데 2학년 1학기는 2.6 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2학기에는 5.2 등급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성적이 많이 이렇게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수학에 대한 내신 등급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1등급이고 영어는 2.67 등급입니다. 이 두 과목을 잘 활용하면 대학이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되니까 남아있는 기말고사를 잘 치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3등급인 학생은 학생부 100%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괄 합산 전형을 실시하는 적성고사 중심 대학을 선정하면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요. 2학년 2학기 때 내신 성적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출결도 굉장히 나쁜데요. 무단 결석이 25회 이상 정도 되고 그다음 무단 지각도 10회를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무단 결석과 무단 지각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결에서 많은 감점을 당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출결 반영하는 대학은 가급적 지원하는 것을 좀 꺼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결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 수능을 분석해보면 이 학생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희망하니까 직업탐구 영역 대신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국어비는 4등급, 수학A 3등급, 영어비 4등급이고 사회탐구는 5등급입니다. 예,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탐구 영역을 대부분 다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것보다는 직업탐구를 응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것 자체가 대학 입학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 등급은 수시에서는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의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다음 정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 기준으로 국어 B, 수리 A, 영어 B, 직업탐구 영역에서 2개 영역 2등급을 맞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교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학과 영어 교과 성적이 나름대로 좀 좋다는 점이 굉장히 양호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 학생이 직업탐구 대신에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의 조언과 같이 좀 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현재 육군사관학교와 세종대 그리고 상명대학교인데요. 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1000점 만점에서 1차 학과 시험이 50점으로 나중에 환산이 되고요. 수능이 700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문과 여자 1차 학과 시험이 전체 300점 만점 중에서 원점수 평균 255점으로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문과 여자 수능 성적 총점은 700점 만점 중에서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535.29점이 됩니다. 일전에 저희 반 제 제자가 육군사관학교를 응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상담받는 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성적으로는 조금 상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정신나군에서 1단계가 지원자격 심사고요. 2단계는 이제 수능 100% 전형인데 정신나군에서 보면 A병에 대한 구분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25%를 반영하는데 사회탐구가 5등급이 되면 상명대학교에 진학하기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으니까 학생이 비교과가 나쁘더라도 지원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30%와 수능 70% 전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언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조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전체가 270점 만점인데 세종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비교과도 지금 결석일수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니까 좀 불리할 것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B와 직업탐구 영역 성적이 좀 올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합격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은 장점과 단점이 딱 두드러지기 때문에 단점은 좀 잘 피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좀 전략적으로 기획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또 직업군인을 꿈으로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 원래는 다른 꿈이 있었는데요.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꿈이 제 진로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뭐, 남을 이끌기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하는데요. 엄마가 한번 직업군인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권유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학생이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면 인문대학에서 ROTC를 지원하겠다라고 입시 상담소에도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이 정경호 선생님, 네. ROTC가 여학생 지원이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여군 장교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만약에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더라도 ROT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OTC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은 ROTC라는 말은 이제 학생 군사교육단을 이제 줄인 말인데 대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2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고 졸업하는 동시에 임관을 해서 여군 장교로 임관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ROTC 제도에 이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면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뭐 숙명여대라든지 성신여대 이런 대학들은 모두 이제 여학생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숙명여대와 성신여대를 제외하고 일반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원이나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경쟁을 통해서 여군 장교를 선발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꼭 육군사관학교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으로 진학해서 충분히 여군 장교로서 임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ROTC로 지원해서 직업군이 되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예, 지금 희망하는 대학 말고도 또 우리 학생에게 특별히 추천할 만한 전형이 있는지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선생님.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한 문제가 1점 내지 2점 정도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1등급의 차이가 1.5점 정도 되니까 적성고사 한 문제 정도 가지고 내신 성적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잘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적성의 특징은 수학과 사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중심 전형이고요. 역시 학생부 교과만 반영합니다. 60문항 중에서 국어 30문항, 수학 30문항 정도 되고 국어와 수학이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적성고사를 잘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출제 경향과 예시 문제가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경영학 트랙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학생부 교과를 30% 반영하고 적성을 70% 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적성고사 문항이 좀 변경되는데요. 총 55문항이고 여기에도 보면 학생이 잘하는 수학과 영어 B에서 35문항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시 출제하는 교과형 적성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교과서하고 EBS 교재를 토대로 전년도 수능의 난이도 80% 정도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를 하나 넣었는데요. 이거는 학생부 100% 전형이니까 특별히 준비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도 좀 낮은 편입니다. 한계영역 4등급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생부 평균 3.38등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명지대와 한성대, 가천대, 성공회대까지 저희가 또 추가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어때요? 좀 가는 길이 좀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탐구가 많이 약한데요. 혼자서 한국지리랑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힘든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궁금하네요. 네. 한국 지리의 공부의 어려움을 좀 네. 호소하셨는데요. 답이 있을까요? 뭐 제가 수학 선생이라서 한국지리와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국지리나 경제 같은 인문학 과목들은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되면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무턱대고 외워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사회탐구 과목은 국어 점수보다는 썩 많이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언이 좀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 직업군인이라는 이 씩씩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씩씩하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을 한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정경훈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업군인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좋은 영어와 수학 내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출결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과 일괄 합산 전형을 실시하는 적성고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표 등급은 정시 서울시립대를 기준으로 국어 B, 수학 A, 영어 B, 직업 탐구 2개 영역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모두 특성화고 특별 전형 쪽으로 명지대, 한성대, 가천대, 성공회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바로 우리 두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 국제통상학고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예, 국제통상학이라고 하셨죠? 네. 예, 무역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기말고사 준비 이제 시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학과 관련돼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 대학 입학을 어떻게 내신 해가지고 넣을지 잘 모르겠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오늘 여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목소리가 오늘 참 귀여운 우리 학생인데요. 이번 상담은 이원복 선생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7.33등급, 수학 4.86등급, 영어 7등급, 국어 수학 영어 평균 6.24등급, 전교과 평균 6.23등급입니다. 6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면 국수형 모두 A형으로 국어 7등급, 수학 6등급, 영어 7등급, 탐구 평균 7등급, 국수형 평균 6.67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은 1학년 해외유학반 동아리 활동, 2학년 퀼트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특기사항을 보면 2012학년도 한문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2지망 동의대 무역학과, 3지망 동의대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과 중국어과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이원복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우선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성적을 분석하기 전에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내신만 공부하고 있는지 수능 공부는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내신만 공부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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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신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전체 평균 6.23등급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2학년 한문은 1, 2등급이고 2학년 수학은 2, 2등급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내신을 활용할 팁을 말씀드리면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모두 수시이기 때문에 전학년 내신을 반영하면 학생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1학년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찾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2학년 한문과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해야 유리하겠습니다. 지원 전략으로 첫 번째 학생부 내신은 3학년 1학기 보통교과,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 전략으로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모두 수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야겠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는 서류와 면접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 공부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다 수시고 수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 영어와 국어 위주로 수능을 준비하면 만약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학생이 성적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교과와 한문 교과에 굉장히 좀 우수한 탁월성을 좀 보이는 것 같은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아대와 동의대학인데요. 이들 대학의 지금 전형상의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어떤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아대, 동호대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특성화 전형이고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수시에서 모집하고요. 주간 6명, 야간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5.67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야간은 3대 1이었습니다. 야간에 지원한다면 경쟁률이 낮아서 커트라인도 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4배수인데 작년에 야간의 경우 3대 1이었기 때문에 야간을 지원한다면 무조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70, 서류 30입니다. 2단계의 점수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가 반영되겠습니다. 결국 2단계에서는 학생부가 49%가 반영된다는 얘기고요. 서류는 21%가 반영되고 면접이 30%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서류와 면접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반영은 보통 교과 과목을 지정해서 반영하는데 1학년 4과목 30%를 반영하고요. 2학년, 3학년 4과목 70%를 반영합니다. 1학년과 2, 3학년이 똑같이 4과목씩 반영하지만 2, 3학년은 70%를 반영한 점에서 이 학생에게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1학년 현재 4과목의 등급이 이 학생이 8777 등급입니다. 그러나 2학년은 한문 1등급, 수학 2등급이므로 3학년 국어, 영어, 사회 중 2과목만 1, 2등급을 맞을 수 있다면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이 학생이 빈약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불리하지만 50% 이상이 서류와 면접 점수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잘 준비해보고 지원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간 모집 정원이 1명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대 무역학과와 중어중문학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학과 모두 특성화 전형이고요. 수시 1차입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무역학과는 10대 1이었고 중어중문학과는 2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학과들이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2등급 초반이므로 우리 학생이 합격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에는 야간이 있어서 야간의 경우 중어중문학과 5등급대였기 때문에 합격 가능했지만 올해는 일부 학과가 야간이 폐지화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동의대의 경우에 2014학년도 야간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가 폐지됐습니다. 우리 학생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전경훈 선생님, 앞서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곤란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기소개에 대한 조언도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아마 이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게 이제 쉽지 않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은 본인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동아대학교와 동의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학처에 들어가 보면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미리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작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담임선생님께 찾아가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어휘에는 형광펜도 이렇게 칠하면서 분석을 해보고 내 장점이 뭔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논의된 내용만 봐도 우리 학생이 수학과 한문교과에서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보고 또 내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내 강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글쓰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양식에 맞춰서 한번 써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용어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평가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근거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되 국제통상학과, 그러니까 국제무역학과나 중어중문학과 이 과들을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이 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내가 맞는지, 나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상에
과정에 잘 녹여내시면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학생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안정적으로 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몇 가지 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개 수시 6회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생은 수시 6회를 다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대학을 추천해 드릴 텐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동명대, 영상대 모두 수시고요.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중국어 학부가 있고 중국지역 통상학과가 있습니다. 중국어 학부 주간 4명이지만 야간에 1명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야간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야간의 경우는 내신 성적 5.5등급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중국어 학부가 아직은 동일 계열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학교가 모집 요강이 확정된 후 기준 학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라대학은 무역학과에서 7명이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 전형과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상업계열 학교이기 때문에 2개 전형 다 지원은 가능한데 전문계 전형이 동일계 전형보다 작년에 커트라인이 낮았습니다. 전문계 전형을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명대는 국제통상학과 7명입니다. 수시 1차, 2차에 있는데 이 학교에서도 무역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대학은 중국학과입니다. 2명을 모집하고요. 이 학과는 1학년 성적이 20%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1학년 성적이 매우 낮은 편인데 1학년 성적 20%고 2, 3학년 성적이 각각 40%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학교는 한문 성적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한문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성적이 좋은 한문에 대해서 좀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산외대와 신라대, 동명대, 영산대까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밖에 수시가 6회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 밖에도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이 있을까요? 네. 동아대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학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취직을 해야 됩니다. 산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3년간 근무하고 나서 서류와 면접으로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일반 산업체보다는 무역회사 같은 곳에 취업을 한다면 전공 적합성에서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방법을 추천해 드렸어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선생님께서 좀 많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는데요. 이 더운 여름 많이 지칠 것도 같고 공부하는데 힘들 텐데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꼭 직업군인이 되어서 그 결과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정리합니다. 정경원 선생님. 네. 무역 종사자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반영 비율 낮은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학생의 강점인 한문과 수학 교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영어, 사회 중 2과목이 1 내지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부산 외대, 신라대, 동명대, 영산대를 추천하며 취업 후 3년간 근무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전형으로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야간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과 전화 연결이 돼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 않은가 이런 추측을 해봐요. 날씨가 많이 덥죠? 공부 잘 되고 있나요? 네, 뭐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예. 우선 오늘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 내신 성적으로 수시 2차 특별 전형으로 수도권 지역 4년제나 아니면 전문대 중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점이어서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 저희 서홍석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먼저 화면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평균을 보면 국어 3.25등급, 수학 4.5등급, 영어 4등급, 국영수서 3.71등급이고요. 전문교과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정교과 3.29등급이고요. 2013년 6월 가채점한 국어 B형은 70점, 수학 A는 22점, 영어 A는 50점이고 직업탐구를 봤는데요. 상업정보 첫째 과목은 79점, 두 번째 과목은 8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과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2학년 때 학급회 부회장을 했고요. 재생센터 환경보전 활동을 했고 한국생명의 전화 피켓 캠페인, 밤길 걷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을 보면 효행상을 수상했고요. 교내 100일장 장려상을 받았고 ITQ A등급 한글 엑셀 자격증을 취득했고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은 명지대 경영학과, 수원대 회계학과, 명지전문대 경영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학과, 회계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눈에 띄는 게 있다면 효행상 저는 참 눈에 탁 들어왔는데요. 우선 서홍석 선생님, 우리 학생의 전반적인 성적과 비교과 활동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학생에 대한 분석을 내신, 비교과, 수능 성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면 전교과 평균 3.29등급으로 보편적으로 중위권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의 성적의 차이가 그렇게 없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면에서 보면 아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던 학생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야, 내가 제일 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1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네. 2학년 2학기에는 3.2등급을 받았고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내왔는데 전과목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대부분의 과목에서 100점을 모두 와. 받은 학생입니다. 예. 아마 기말고사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되니까 기말고사를 잘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모두 1등급이 되면 전체 내신 등급이 3등급 이내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또 전문대학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과 3학년 2학기 내신도 잘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3등급 정도가 되면 학생부 100%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지원하는 것은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성고사를 하든지 아니면 면접이 있는 전형을 하든지 해서 준비하면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 특이한 사항은 독서를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 15건 정도 독서를 했고요. 독서 경시대회에 3년 동안 참석했습니다. 상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리더십이 또 뛰어나고 아주 인성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2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체육대회에서 반이 준우승을 하게 된 것, 학급 분위기를 잘 조성해가지고 조성한 점,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의 고민을 잘 경청한 점 등은 경청한 점, 그리고 효행상을 수상한 점 등은 아주 인성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수능 성적을 보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국어비가 이제 5등급이고 수학이 6등급, 영어비가 6등급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정시로 진학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전문대학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과 학생부를 반영하고 정시에서, 그리고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끝까지 공부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학에서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수능 A, B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대학은 어떤 유형을 반영하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다고 이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대학에서 수능 AB형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질문한 게 있었는데요. 네. 전문대학은 특별히 AB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희망자들이 이제 9월 되면 빠져나갈 텐데요. 그때 직업탐구 영역 성적이 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꼭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시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수시로 정하고 적성고사 기출문제, 출제된 문제 중에서 3분의 1을 정답으로 맞기, 이걸 목표로 정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전문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까지도 끝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이제 전문대학의 일반 전형 그리고 특별 전형까지도 신경을 좀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명지대 그리고 수원대, 명지전문대 이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지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50%와 적성 50%를 반영하는데요. 이 적성고사 중심 전형이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잘 보면 합격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직 요강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합격한 학생의 문항수까지 모집 요강에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도 보면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적성고사를 잘 보면 여기는 합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명지전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지전문대 경영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시를 생각한다고 하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학생부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1학년과 2학년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수시 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는 일반 전형 경영과는 학생부 평균 2.16등급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은 1.78등급입니다.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결과는 아직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협의회나 명지전문대학교 홈페이지에 7월 내지 8월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명지대와 수원대의 경우 적성고사를 잘 보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보니까 1, 2, 3학년 때의 성적이 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우선은 정경훈 선생님, 이 명지대 적성고사의 경우 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나요? 네. 명지대학교 적성고사를 응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적성고사의 어떤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명지대학교 적성고사는 총 출제 영역과 문항을 이렇게 보시면 60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언어 이해력과 수리 능력, 사고력 이렇게 하는데 문항수를 보면요. 언어 이해력이 가장 많죠. 25문항 45점, 수리가 20문항 35점, 그리고 사고력이 15문항 20점인데 주의할 것은 문항수가 60문항인데 고사 시간이 60분입니다. 한 문항당 평균 1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명지대 같은 경우는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습니다. 적성고사 유형 같은 경우 오답에 감점하는 대학도 있는데 감점이 없으니까 제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역을 보면은 언어 이해력 국어는 비문학, 시, 소설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수리 능력은 수학원, 그러니까 미적분과 통계 기본 분야를 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률과 통계 분야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 형태는 사지선다형 객관식이고 한 문제당 1점 내지 2점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60문항을 다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또 독서를 좋아한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명지대 적성고사의 특징을 보니까 언어 쪽이 많은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 다음으로 희망하고 있는 수원대의 경우에 특성화고 전역에서 합격자 성적의 특징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수원대학교 특성화고 특별전형 합격자 성적은 대학 홈페이지에 예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의 학과를 예를 들면요. 경제금융과 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평균 2.9등급 정도 되고 경쟁률은 10.33대 1입니다. 수원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요. 적성고사 성적은 80개 중에서 맞은 개수가 39개입니다. 반 정도 맞으면 여기는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은 3.9등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적성고사 성적은 80개 중에서 42개 정도 맞으면 합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기준학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수원대학교 특성화고 출신 전형의 합격자, 우리 합격생들의 성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대학 외에도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대학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하고 학생부 100% 전형인 대학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50%, 전공적성검사 50%인데요. 이 학생이 영어 등급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30문항, 수학 3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총 60문항입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인데 수학도 수능의 A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합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학생은 생각하지 못했던 가천대 경영학 트랙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 성적은 30% 반영하고요. 적성고사는 70%를 반영합니다. 적성고사 중심 전형이기 때문에 역시 적성고사를 잘 준비하면 합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와 EBS 교재를 토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준비하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계 영역 4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이 준비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합격 성적은 첫 번째 학생 상담에서 나왔었죠. 3.338 등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성대와 가천대, 성공회대까지 세 곳을 좀 더 추천해 드렸어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많은 것들을 저희가 또 전해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수능 영어 B형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요. 네. 수능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수능 영어 공부. 글쎄요,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예,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 14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뻔합니다. EBS 교재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지금까지 봤던 기출문제를 공부하시고요.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국어를 좋아하잖아요. 독서하는 거 좋다고 했는데 영어 지문도 좀 약간 비슷하게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경험자 네. 선배로서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 모의고사 볼 때 국어 지문도 빨리 읽기가 힘들다. 특히 비문학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찍는다라고 또 해주셨는데 국어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네. 어떤 선생님이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아마 이제 그 국어 영역 시험 볼 때 그 비문학 지문들이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마 시간에 몰려서 이제 찍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고충을 호소를 했는데요. 우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문항에 가서 또 발문을 보고 다시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문을 독해하기 전에 먼저 발문들을 먼저 한번 보세요. 어떤 밑줄 친 기억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은 하면 이제 발문에서 기억 부분을 묻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문 읽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이제 뭐 윗글에 대한 이해와 감상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문항들에서 뭘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 시간들을 짧게 확인한 뒤에 본문으로 가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지문 독해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발문에서 요구하는 문항을 확인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지문을 독해하면서 그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질문이 뭔지를 확인한 뒤에 지문 독해하면은 국어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조바심에 아마 마음이 막 급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네. 정시까지 좀 긴 호흡으로, 수능까지도 긴 호흡으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우리 학생? 네. 네. 공부 잘 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 정리해서 또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훈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무원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괄 합산을 실시하는 적성고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전문대 진학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표 점수는 적성고사 대학별 기출문항 총 문항수의 3분의 2 이상을 풀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적성고사 중심 전형으로 명지대, 한성대, 가천대, 수원대,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성공화대학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목요일 2014 합격의 길 특성화고 상담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상담 또 조언 함께해 주신 서홍석 선생님, 이원복 선생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6월 모의고사 분석 영어편을 주제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특강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